자, 1번부터. 자, 0초에서 4초까지의 운동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에 1. 가속도는 묻는데, 우리 1번 그래프에 보면 무슨 그래프가 있다, 지금? VT 그래프 있다, 그죠? 가속도는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얼마? 4분의 10이니까 3m/s 제곱.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응?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동 거리는 묻는데, 사실 이동 거리는 뭐가 되죠? VT 그래프에서 요 삼각형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시간이 4초, 그때 속력이 12니까 요 넓이는 24m가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 맞죠? 세 번째, 질량은. 그래서 보면 질량이 M인 물체를 6N으로 잡아당겼는데 문제에서 가속도가 얼마였다? 3m/s 제곱이잖아. 우리가 주어진 답을 구해보니. 그러면 F는 MA 혹은 A는 M분의 F에서 3은 M분의 6이잖아. 따라서 M은 얼마? 2kg이 나오죠. 단위까지 제대로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에서 봐봐. 첫 번째 그림은 둘 다 M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작용할 외력이 mg잖아.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돼요? m이고 m인데 외력이 얼마다?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요렇게 바운더리 잡아서 가속도 a 잡으면 mg는 2m의 a죠. 맞지? 날리면 a는 2분의 1g가 나온다. 그지?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봐보세요. 자, 여기가 m. 여기 질량 얼마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라지 m을 적자고. 그럼 이 경우는 얘가 내려가는 힘은 mg, 얘가 내려가는 힘은 라지 mg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가속 운동 중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그림은 뭐랑 똑같은 거다, 사실? 스몰 m과 라지 m에 대해서 이쪽으로 라지 mg, 이쪽으로 스몰 mg잖아. 맞지? 이제 삐딱하게 하지 말고 저 안 보이면 잠깐이라도 안에 앉자. 그러면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g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a인데 둘의 가속도가 어떻다고 했다? 같다고 했죠. 는 a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된다? 네. 2분의 1 g를 넣어주고 g를 날려도 되죠. 그럼 2분의 1이 넘어가면 2 라지 m 마이너스 2 스몰 m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넘어가면 라지 M은 3 스몰 m. 이 나옵니다. 됐죠? 자, 3번. 자, M1이 6kg, M2가 4kg, M3가 2kg야. 6kg, 4kg, 2kg. 잡아당기는 힘이 6N. 그럼 봐봐. 전체의 가속도를 생각하면 A는 분모가 뭐대? 6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6이잖아. 맞죠? 그럼 얼마? 0.5m/s 제곱. 2분의 1이다, 그지? 자, 그러면 3번에 1번은 됐고 T1, T2는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가 T1, 여기는 T2인데 T1만 놓고 보면 자, 6인데 가속도가 0.5잖아. 이거 당기는 힘이 T1이에요. 그러면 T1은 얼마? 3N. 그리고 봐봐, 여기 4kg인데 여기가 T2고 여기가 T1이 3N이야. 근데 얘가 지금 가속도가 얼마다? 0.5잖아.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 T2 빼기 3은 4 곱하기 0.5잖아. 따라서 T2는 5N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검사는 이걸로 해보면 되겠지. 검사도 한번 보자. 자, 2고 가속도가 2분의 1, 여기가 6, 여기가 T2야. 자, 요거 알짜임 얼마? 1이죠. 6 빼기 T2가 1이잖아. 6 빼기 T2는 1. 넘어가면 T2는 5N. 이렇게까지 되면은 검산까지 끝난 게 된다. 그죠? 4번. 자, A에 10N을 줬는데 가속도가 2야. 그럼 A는 몇 킬로? 5kg가 되죠. B에는 B에도 똑같이 10N을 줬는데 B는 가속도가 5야. 그럼 B는 2kg가 되지. 맞지? 그러면 C에서 A 플러스 B니까 얼마? 7kg잖아. 여기를 몇 N으로 줬다? 그럼 가속도가 1이겠네? 그럼 봐봐. B의 질량은 A 질량은 B의 2.5배다. 맞죠? 다해서 AB 가속도는 1이다. 맞지? 그러면 다해서 A에 작용하는 힘. A, 5에 작용하는 힘. 근데 어차피 가속도가 1이라며. 그럼 안 봐도 되죠. 얼마? 5N. 확인. 7. 수직항력. 그리고 2, 1. 수직항력. 요거 2, 요거 2. 계산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4번은 다 맞죠? 기억내, 니가. 오케이? 고등과정부터 이렇게도 속입니다. 틀린 거 고치라 해놓고 틀린 거 없음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럼 더 열심히 풀잖아. 자, 계속
오늘 진도 들어가 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 충격량 하는데도 가속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나갈게요.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가속 운동일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 그랬죠. 벡터고, 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의 크기가 가속도라 그랬지. 맞죠? 오늘은 이 중에서 가속도를 뺀 여기만 놓고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된다? 식이 M 델타 V 벡터는 F 델타 T가 되죠. 맞지? 오늘 할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요게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엑기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자, 첫 번째 배우는 개념입니다. 운동량 P 벡터고요.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는 물리량이에요.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는 물리량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운동관성의 크기라고 해도 돼,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만 느끼면. 공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P 벡터는 M 곱하기 V 벡터고요. 그냥 물체 질량에 뭐를 곱하면 된다? 속도를 곱하면 되고. 질량은 스칼라량이지만 속도가 벡터량이잖아. 따라서 운동량도 뭐가 된다? 벡터량이고, 벡터량이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 방향의 운동량은 무슨 값이 된다?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리고 운동량은 특별히 엄청나게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게 운동량의 단위예요. 보면 그렇죠. 단위가 공식이고 공식이 단위입니다. 이 단원이 쉽다고 했는데 쉽다고 한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봐. 2kg짜리 물체가 V0 3m per second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자, 이 물체가 가지는 처음의 운동량, P0의 크기는 얼마다? 우리 벡터의 절대값은 스칼라가 되면 그냥 크기만 계산해서 단말하면 된다 그랬죠? 얼마다? 얘가 M이잖아. 얘가 V0죠. 그럼 P0는 뭐가 돼? 절대값에 M 곱하기 V0가 되니까 얼마? 6 단위까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하면 끝나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4분의 1 배웠습니다. 구라같이 진짜 다. 진짜 4분의 1 한 거예요. 이 운동량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과 관련된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물리량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게? 첫 번째가 속도나 속력이 있죠.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 쓰기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일이 생겨요. 말이 좀 웃기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이 교실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공기 입자들 있죠. 공기 분자들.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졸라 빨리 움직여요. 단지 그 운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못 느끼는데? 질량이 너무 작단 말이야. 그래서 졸라 빠른 스피드로 날아와서 우리 피부에 와서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중인데 우린 이걸 느낄 수 있다 없다?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이게 공기의 기압을 만드는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나 속력은 질량을 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력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열 손실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 손바닥끼리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소리는 공기 입자의 진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마찰이 돼서 열로 손실이 돼. 그리고 부딪히면 열도 나잖아.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 열 손실 값이 얼마가 됐는지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즉,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어떤 힘을 주고받게 되는 상호 과정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전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운동 중인 물리량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운동량이라는 세 번째 개념이 나온 거고,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단위가 소문자로 된 단위, 그냥 기본 단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일단 필기 좀 해보자. 충격량, 임팩트라는 뜻에서 대문자 I를 기호로 쓰고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델타 T예요. 즉, 물체에 가해지 충격이란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충격의 양이 되는데, 그래서 I는 F 델타 T가 되고 얘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가 돼요. 힘과 시간 곱한 거다, 그지? 근데 이게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냐? 잘 봐봐. F 델타 T죠? 근데 F는
물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은 1초 안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F는 MA잖아. MA 델타 T. A 델타 T 뭔데? A 곱하기 델타 T가 뭐야? 가속도 곱하기 시간. 뭔데요? 아니죠. 원래 A의 정의가 뭔데?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그럼 A 델타 T는? 델타 V네. 속도 변화잖아. 이건 뭐다? MV-MV 제로잖아, 결국. 그럼 뭐예요? P-P0니까 델타 P잖아. P0가 뭐다? 충격의 양이라고. 즉, 충격량이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크기다. 따라서 충격량의 단위 뉴턴 퍼 세컨드는 무슨 단위랑 같다? 운동량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단위가 어떤 거다?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소리냐? 둘을 더하거나 빼도 되죠. 여기 봐봐. 요 공식만 뽑아보면 결국 뭐가 돼요? 나중에 충격량은 처음의 운동량 플러스 충격의 양.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이 되잖아. 요 공식을 쓰는 게 우리가 운동량 보정 법칙인데, 사실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쌤, 내년 처음 보는데 왜 이걸 어떻게 아는 식이라고 하냐고요? 잘 봐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봐봐. P는 P0 플러스 I잖아. 그지? 근데 P는 뭐예요? MV 마이너스, MV는 MV0 플러스 F 델타 T지. 요거 M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된다. 그럼 이거 우리 이 식이라고 같은 식이란 말이야. 실제로도 어떻게 문제를 구할 수 있느냐?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까 우리 나왔던 그거 숫자를 좀 가져가 볼게요. 2kg짜리 물체가 3m/s라는 V0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얘가 M이다, 그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4N을 3초 동안 가했어. 그러면 3초 뒤에는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옛날 방법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지느냐? 봐봐. 2kg에 4N이 갔어요. 가속도가 얼마게? 가속도 크기. 그치. 2m/s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 델타 T고 V0가 얼마? 3. 가속도는 2.
시간 몇 초? 3초. 그럼 얼마? 9m/s가 나오잖아. 요렇게 풀면 옛날에 푼 방식이지.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로 푼 거죠. 근데 오늘 푸는 건 뭐냐? 이 운동에서 P0는 mv0니까 얼마? 6kg m/s고 충격량은 F 델타 T니까 43 12 뉴턴 세컨드잖아. 따라서 나중의 운동량은 6 더하기 10이니까 18kg m/s고 얘가 뭐다? 2kg V니까 2V는 18 따라서 V는 9m/s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솔직하게 물체 하나만 가지고 구할 때는 옛날 걸로 구하나 새 걸로 구하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떻게 증명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 거니까 필기.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서 운동이 바뀌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뭐도 언급이 가능하냐면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쇼트트랙, 계주, 선수교도 어떻게 하는지 본 적 있죠? 어떻게 해? 다음 주자가 앞에 싹 나와서 돌고 있으면 뒤에 주자가 졸라 달려와가지고 엉덩이 딱 잡고 허리 쫙 밀어주고 앞사람 보내고 들어가잖아. 거기서도 적용이 돼요. 그런 것도 운동량 보존이 돼. 그 다음에 앵그리버드나 그런 거 보면은 여러 나오는 새들 중에 하나로 날아가다가 얘가 팡 터지면서 세 개로 분리돼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그런 거에도 운동량 보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리학 1이기 때문에 앵그리버드처럼 포물선 중에 운동량 보존을 계산 안 시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만? 직선 경로에서만. 그러면은 쇼트트랙 선수들의 계주 릴레이도 가능하겠지. 딱 교대하는 순간. 그러니까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계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잘 봐봐. M1인 물체가 빠른 스피드인 V1으로 굴러가고 있고 같은 직선상에서 M2인 물체가 다소 느린 V2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1차원, 그러니까 직선상이야. 그러면 잠시 뒤에는 원인 물체와 M2인 물체는 충돌하겠지. 충돌을 하게 되면 M2는 F1이라는 힘을 받을 거고 F라는 힘을 받을 거 아니야. M1이 M2에게 F라는 힘을 주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M2는 M1에게 힘 F를 가하죠. 대신에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겠지. 왜? 작용 반작용의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화살표 길이가 안 맞네. 똑같이 해야죠. 어떤 델타 T만큼의 시간 동안 이 힘을 서로 주고받겠지. 그 결과
M1인 물체는 다소 느려진 V1-의 속도를 가지게 될 거고, M2는 충돌로 인해서 좀 더 빨라진 V2-의 속도를 갖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각 상황별 값을 예측해 봅시다. 자, P0 값이죠. 얘는 M1 V1, 얘는 M2 V2지. 자, 충격량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F 델타 T. 얘는 플러스 F 델타 T. 나중 운동량입니다. M1 V1 프라임, 여기는 M2 V2 프라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경우를 이렇게 세로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 프라임, 맞죠? 처음에 운동량에 충격을 받았더니 나중에 운동량이 되는 거 맞잖아. 그리고 M2 V2 플러스 F 델타 T는 M2 V2 프라임이 되는 거 맞죠? 이 두 식을 뭐 하자? 더해버리면 앞쪽에는 뭐가 남죠? M1 V1 플러스 M2 V2는 뒤에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 되지. 결론이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얘는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 그리고 충돌 후에는 이거 말고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예를 들어 M1과 M2가 한 덩어리로 V로 운동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M1은 멈췄는데 M2만 튕겨 나갈 수도 있겠지. 혹은 M1은 반대쪽으로 V1 프라임을, M2는 이쪽으로 V2 프라임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것들에게 각각의 식을 부여한다면 이 부분 대신에 얘라면 M1 플러스 M2 전체가 V의 속도를 가질 거고, 얘는 M1 곱하기 0 더하기 M2V니까 얘 지우고 그냥 M2V만 남겠지. 얘는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인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반대로 움직였잖아. 그럼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문제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거는 저기 54, 55쪽에 보면 예제가 있거든? 그 말은 뭐다?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치면 분리되는 경우도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5쪽에 저 예제 문제 있지? 55쪽의 예제 문제하고 57쪽의 탐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충격력이니까 얘는 F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충격량이니까 I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충격력의 정의는 충격을 전달받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죠. 평균 힘의 크기입니다. 보통 그래프로 설명을 선생님은 난 내가 그래프를 좋아하니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세로축을 F, 가로축을 T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충격을 받는 동안 힘의 크기가 플랫하면 일정하면 계산이 참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힘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받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도수분포 그래프를 따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그래프 밑넓이가 결국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되죠. 즉, 이 밑넓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건데, 그지? 이때 얘랑 같은 넓이가 되는 평균 힘의 크기. 이 하늘색 사각형의 넓이가 이 노란색 구역의 넓이와 같아질 때의 F가 평균 힘, 충격력이 됩니다. 최대 힘은 아니야. 그런데 물론 이 최고 힘은 충격력과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충격력이 큰 게 당연히 최대 힘도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저기 53쪽에 보면 나오는 건데, 안전. 낙하하는 계란. 혹은 우리가 난 살짝 이걸 더 예를 많이 듭니다. 수영장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수영장에 가거나 어디 워터파크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생존 수영한다고 수영장 갔을 때 수영장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다이빙 금지. 뛰지 마시오. 사실은 같은 이유거든요. 왜 다이빙을 금지시킬까요? 안전과 관련되는 건데 그래프만 가지고 딱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힘이에요. 우리가 다이빙에 성공하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고. 다이빙 선수들 다이빙 멋지게 하잖아. 여기서 뛰어들어서 물에 닿잖아. 여기서 뛰어서 물에 닿으면 이 닿는 순간 이 사람 혹은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값이 일정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물에 닿으면서 물과의 저항 등등으로 힘을 받잖아. 그리고 완전히 운동량이 0이 되면 물속에 멈추게 되고, 그죠? 내 운동량만큼 충격을 받으면 물속에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력의 힘을 받아서 떠오르잖아요. 그럼 다이빙에 성공하면 쭉 들어가서 멈췄잖아요. 맞지? 쭉 들어가서 멈추고 천천히 떠올라오죠. 쭉 들어가서 멈췄다는 거는 멈출 때까지 힘을 받은 총 시간의 길이가 길다 짧다? 길지. 즉 다이빙에 성공했을 때의 그래프는 요게 다이빙 성공의 그래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가끔씩 다이빙 못하는 애들이 친구들 다이빙 멋지게 하는 애들 따라한답시고 다이빙 하다가 불쌍한 꼬라지가 되는 모습을 종종 보죠. 우리는 그걸 흔히 뭐라고 부른다? 배치기라고 합니다. 펄퍼덕 끝나죠. 그냥 거기서. 첨벙하는 순간 운동이 끝나잖아. 시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힘을 받은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짧았어요. 뭐는 같아야 돼? 아니지. 지금 우리 이 그래프의 넓이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내가 받아야 되는 충격량이야. 이게 MV만큼 받아야 된다고. 다이빙에 성공했을 때 이만큼 받았단 말이야. 이 넓이만큼. 배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짧아요. 하지만 뭐는 같아야 돼요? 충격량, 즉 넓이는 같아야 돼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요? 네. 그러면 성공했을 때 충격력은 한 요 정도쯤 되겠지. 실패했을 때 충격력은? 아프겠다, 그지? 이게 이제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봐봐, 지금 이제 나이키 신고 있는데 그 운동화도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운동화 브랜드들. 나이키에는 에어라는 시스템이 있죠. 에어, 줌에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들 있잖아. 나이키도 있고 뉴발도 있고 리복도 있고 등등등 다 있잖아. 그런 충격 흡수가 있는 신발을 신어보면 어떤 느낌이 난다? 푹신하다는 느낌이 나잖아. 이게 말랑말랑 푹신푹신해서 충격력을 흡수해 주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뭐다?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뭐 해주는 거다? 늘려주는 거라는 거야. 그거 생각해봐. 한때 신인 아이돌들이 스타로 뜨기 위한 등용문 중에 하나였던 아육대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아이돌들 불러다가 100m 달리기, 계주, 여름에는 수영, 양궁, e스포츠, 온갖 거 막 다 시키고 그걸로 경기시키고 막 스타를 키웠잖아. 그리고 아이돌들은 좀 뜨고 싶어서 일부러 막 지네들이 도시락 준비해 소속사가 준비해 와서 구경 오는 팬들한테 역조공 해주고 우리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하면서 막 뿌리고. 겨울철에는 밖에서 뛰면 추우니까 실내에서 뛴단 말이야. 근데 실내 체육관 대각선에도 100m가 안 나오죠, 웬만해서. 그러니까 있는 힘껏 달려가서 꼬린점의 벽에다가 뭐를 세워놓는다? 매트리스를 세워놓는다. 그럼 매트리스는 푹신하니까 매트리스에 부딪히면서 시간이 길어져서 안 다치고 충격을 흡수해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세워놓은 매트리스가 몸에 좋다는 별이 5개 돌침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는데 시간이 짧아지겠지. 푹신한 거와 아닌 거. 그거 생각해도 되잖아. 농구. 우리 점프해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올 때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해? 무릎, 발목, 허리까지 다 수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착지를 하니까 충격이 분산돼서 흡수되잖아. 시간을 길게 하고. 아니면 한여름에 요즘 같은 계절 딱 좋네. 물풍선 던지기 놀이. 안 터트리고 친구가 던진 풍선을 받는 법. 풍선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한다? 늘려주면 되지. 이렇게. 그거 있잖아. 소림축구. 그래, 맞다. 이 장면. 소림축구 영화 봤죠? 그 막판에, 결승전 때. 상대방이 존나 마약, 근육 강아지 마약 주사까지 막 맞아가지고, 부항 차니까
확 해서 날라오는 슈팅을 그 만두 밟던 여자애가 어떻게 공을 받아? 확! 공을 멈추는데 시간을 짧게 길게 늘려서 당겨서 돌려서 맞잖아. 그러니까 받아지는 거지. 그 앞에 그 원래 골키퍼 하던 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 팔고 댕기던 그 은행원 아저씨하고 와 그냥 다 맞으니까 이렇게 맞은 거야.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막으니까 막힌 거고. 생각해봐. 리바운드하고 착지하고 내려와서 머리하고 발목하고 숙이려고 하는데 신발이 나이키 에어조던이 아니라 나막신이면 충격이 막 발목에서부터 목, 허리뼈 끝까지 막 한 방에 짜릿하게 올라올 거 아니야. 왜? 멈추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선생님이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미국의 농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안타깝게 후원사를 잘못 택한 바람에 젊을 때 훅 갔어.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그 디트로이트 피스톨즈의 스몰 포워드였는데 그랜트 힐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조던 이후 세대, 이제 샤킬 오닐 젊은 시절에 키 2m에 2m 5짜리 스몰 포워드였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그 전까지 디트로이트 팀이 조던 젊은 시절에 개깡패 팀이었거든. 막 파울 존나 거칠게 하고 막 심판 안 보는 데서 막 팔꿈치로 치고 아버지 치고 막 드리블 치고 들었는데 막 양쪽에서 짜부 만들고. 근데 얘는 진짜 귀공자스럽게 뽀다구나게 폼나게 드리블 폼도 멋졌고 슈팅 폼도 예뻤단 말이야. 얼굴도 흑인인데 나름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고. 운동화 후원을 받잖아요. 후원사가 필라였어. 그 그랜틸 농구화도 있었거든. 여기 쪽에 이제 에필라 마켓 좀 크게 디자인 소재가 예뻤단 말이야. 근데 기능이 꽝이었어요. 존나 딱딱했다고 신발. 예쁘다고 그거 사신 어떤 친구놈들 한 경기도 그 한 달 만에 신발 다 갖다 처박아놨어. 충격 3개도 안 된다고. NBA 선수가 그 신발 신고 뛰었다고 생각해봐. 발목이 버티게 나겠냐고. 발목 부상, 무릎 부상 하더니 몇 년 안 돼서 은퇴했어요. 그때 이제 샤크는 리복이었고 그다음에 샤크하고 같이 뛰던 앰퍼니 하더웨이라는 포인트 가드도 되게 좋아했는데 걔도 좀 일찍 갔고 몸이 약해 몸이. 자, 그래서 우리 낙법 치는 거 있죠. 격투기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낙법 배우잖아. 학교에서도 기본 낙법은 가르치긴 하죠. 낙법은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 다치는 걸까요? 아니야. 낙법은 내 팔을 희생해서 내 척추를 보호한다가 기본이에요. 어차피 봐봐. 충격력은 줄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늘리면. 충격량을 줄일 수는 있나요? 없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걸 배운 거잖아. 낙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줄여요. 빵! 내가 스스로 운동을 만들어서 팔에 충격을 더 팡 치잖아. 내가 받아야 되는 충격의 상당수를 뭐가 먼저 받게 해버린다? 빵 때리면 팔이 받지. 그러면 남은 충격만 내 몸으로 받으면 돼. 팔이 다쳤지만 척추와 허리, 다리가 멀쩡하면 일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힘이 남죠. 근데 팔을 버티겠다고 그냥 척추로 받았다가 떨어지면서 기절하는 순간 지나가는 적군병사가 시과서 확인사절 쿡 찌르고 가면 끝이잖아. 맞아 아니야? 예, 내 팔을 희생하는 거야. 팡! 아니면 회전낙법. 크게 한 방 맞으면 그록인데 다다다다다다 분산해서 맞기.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도 다 안전인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이라는 개념은 I가 일정할 때 어차피 받아야 되는 충격의 양은 일정한 거잖아. 뭐를 한다? 델타 T를 증가시키면 뭐가 줄어든다?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계란이 떨어질 때 푹신하게 떨어지는 거랑 딱딱한 데 떨어지는 거. 그때 그 국가대표팀 팀 훈련하는데 이승우였냐 이강인이었냐? 이강인이었구나. 그때는 이승우였구나. 아니다, 이강인이었나? 이강인이네. 그 패스 날라오는 거 공 트래핑으로 자기 발 밑에 떨구기. 막 다른 선수들 봤다가 막 다팅이 나오는데 이강인 음료수에 빨대 꽂아서 마시면서 날라오는 거 툭 하는데 그냥 바로 앞에 뚝 떨어지잖아. 이승우였냐 그거? 오, 역시 바르샤 이러면서. 그게 뭐야? 정확하게는 그게 짧은 순간으로 보이지만 발을 대서 싹 느리게 만들고 탁 떨궈주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빼면서 받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절묘하게 받느냐. 여러분들도 그거 똑같아요. 친구들하고 피구할 때 공 받을 때 앞으로 나가면서 받냐 뒤로 도망가면서 받냐. 이게 더 아프잖아. 선생님 야구를 합니다. 우리 어차피 아마추어고 전부 다 학원 선생들이 공 던지니까 던져봐야 시속 100km가 나오면 졸라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공을 빡 안 받아요. 특히 빠른 공일수록 땡기면서 받아요. 그게 공이 안 튕겨나가 오히려. 외야 플라이 잡을 때 이렇게. 이해가 돼요? 공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뭐를 한다? 충격력을 줄이면 더 부드럽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무릎 보호대나 헬멧 이런 것들. 옛날에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대학생 때, 이제 군대 막 갔다 왔을 때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과적인 자동차 CF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문과적이라는 거는 애새끼들이 물리학은 신경도 안 쓴 CF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자동차는 H사의 S로 시작하는 모델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보기 힘든 차 중에 하나예요. 있긴 있는데 잘 안 팔려서. 왜? 옛날에는 원래 택시가 다 이거였거든. 근데 요즘 희한하게 전기차 나오고 하면서 이거 차 자체가 없어졌어요, 많이. 그 자동차랑 독일 수입차 브랜드 3강 중에 A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죠. 그 동그라미 4개 있는 회사의 6 적혀있는 모델. 일단 차 사이즈는 비슷한 급입니다. 차 등급 누가 더 좋은 차냐? 그럼 당연히 A사의 동그라미 그 6 모델이 더 좋은 차지. 근데 크기는 어때? 비슷한 급이잖아. CF가 어떻게 만들어진 CF였냐면 이 둘을 충돌 실험장에서 서로 달려오게 해서 충돌을 시키는 거야. 딱 박자마자 독일 A사 6 모델은 앞에 엔진룸 그 본네트가 푹 찌그러지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H사의 S 모델은 하나도 찌그러지지 않고 수입차를 푹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CG로 이제 구현되어 있었다고. 그걸 그 CF를 구상한 사람, 국산차도 이제 외제차와 경쟁해도 될 만큼 튼튼하고 잘 만든다를 떠올린 거겠지. 씨발, 이건 너무 문과적 발생이잖아. 나 그거 보고 그 차 한 번도 안 탔어요. 당장 지각인데도, GM 대우차 택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고 가고 그랬어. 왜? 씨발, 저거 타면 죽겠구나 싶었어. 야, 그 범벅하냐? 차가 안 찌그러지면. 자, 놀이동산 범벅가 타봤지? 빠르냐? 무겁냐? 안 무겁잖아. 근데도 봐봐. 친구들이 저 센터에서 졸라 라인전 뛰고 교전하고 있을 때 뒤로 삥 돌아서 속도 붙인 뒤에 친구 놈의 후측방 45도를 내 무게를 실어서 들이받으면 친구 허리가 나가죠. 욱하잖아, 순간적으로. 왜?
안 찌그러지니까 힘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충격은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차가 안 박살나면 누가 박살나게 돼 있다? 사람이 박살나게 돼 있죠. 신발로 신으면 남학신하냐 차가. 수입차는 앞에가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는 만큼 충격을 썼으니까 안에 사람은 덜 다치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공간까지만 안 찌그러지면 돼. 근데 A사의 그 모델은 죽으란 소리죠. 맞지? 자, 요거 필기하고 하나 남았거든요. 그건 마저 화장실 갔다 와서 설명할게요. 이 반대도 있어. 이거랑 전혀 다른 거. 뭐가 있냐면, 우리 스포츠나 혹은 열병기라는 건 총이나 대포를 말하는 겁니다. 화약을 쓰는. 이 열병기에서의 장포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이나 포의 길이를 뭐 한다? 길게 만드는 거야. 이걸 길게 만들면 어떤 점이 좋으냐?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명중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M4 카빈하고 M16하고 누가 더 총은 순수하게 총의 위력만 따지면 누가 더 세다? M16이 더 센 거예요. 왜? 같은 총알 쓰잖아. 근데 M16이 총이 더 총열이 길죠. M4가 짧고. 자,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F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델타 T를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된다? 문제 가해지는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하겠죠. 배드민턴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 배드민턴 치는 거에 보면 똑같이 위에 붕 뜬 셔틀콕을 때리는 기술 중에 스매싱하고 드랍이 있어요. 막 떴을 때 있는 힘껏 끝까지 풀스윙을 다 돌려서 찍으면은 셔틀콕이 거의 시속 200km 이상으로 날려가서 꽂히잖아, 땅에. 이게 스매시잖아. 근데 똑같이 때리는 척하면서 여기서 탁 끊어치는 기술이 있다고. 들아. 이러면 어떻게 돼? 네트 넘자마자 그냥 뚝 떨어지지. 왜? 이거냐?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되면 이제 잼미니에서 중딩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농구공 드리블 할 때 학교 체육 시간에 중2에 농구 시험 치냐, 중1에 시험 치냐. 농구공 드리블 하는 거 생각해 봐봐. 아예 여러분들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농구공 어떻게 튀겼는지 생각해 봐봐. 농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거 드리블 친다고 할 때. 세게 튕기기 위해서 공을 때렸죠. 세게 튕겨 근데? 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게 안 튕기지. 해가지고 보통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되면서 이제 친구들 중에 농구 좀 하는 애들이 드리블 치는 거 보면서 이제 방법을 배우죠. 때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 밀죠. 특히 뭐까지 실어서 손목 스냅까지 실어서 쭉쭉 밀잖아. 밀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 진짜 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팡팡 튕기잖아. 응? 힘은 때리는 게 많이 줬지. 근데 얘는 힘을 주는 시간이 어때? 짧지. 근데 쭉쭉 밀어주면 미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독침이나 포를 쏠 때도 어차피 똑같은 총알을 요 뒤에 화약의 폭발력으로 얘를 밀면 총구 튕겨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델타 T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포가 길어지면, 반의 총열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화약이 폭발한 힘으로 총알을 밀어내는데 얘가 길면 길수록 더 긴 시간 동안 가속을 받겠죠. 그러면 그 밖에서 튕겨나갈 때 스피드는 훨씬 빨라지겠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흑표 전차, K2 전차가 세계 최강 전차 중에 한 대로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전차포가 제일 길어요.
우리나라는 실전에 적용해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 거랑 똑같은 거 달기 시작한 게 이제 독일 전차. 일본 거는 우리나라 거보다 짧아. 포가. 한 1m 짧아요. 그러면은 우리 거보다 관통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이제 탄이 깡패라서 미국은 더 세. 짧은데 미국은 우라늄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화 우라늄이라고 사용 다 하고 난 방사능이 줄어든 우라늄을 쓰는데 반응 안 하는 그 탄이 재질이 우리나라가 쓰는 텅스텐보다 좋아. 관통력이나 이런 거 위력이. 근데 그거는 미국하고 러시아만 쓰는 탄이라서 빼고. 대포도 어때? 당연히 포신이 길면 길수록 더 밀어주는 힘이 더 강하니까 더 먼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무작정 길게 한다고 좋다? 그건 아니겠지. 왜? 길게 하려면 그 무게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무게 때문에 포가 휘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압력도 훨씬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는 코팅도 개발해야 되고 뭐 많지만 일단 긴 게 더 기본적으로 세고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이 두 가지 예시들을 섞어놓고 둘 중에 한쪽의 예를 하나 든지 얘랑 같은 거는 뭐고 다른 거는 뭐냐?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아니면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은 하면서 모아서 물어볼 수 있겠죠. 계산 자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자면 물리학 원에서 제일 쉬운 게 오늘입니다. 요 단어까지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 요거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끝!